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 문제는 2809번 두 점의 중점 문제와 2821번 올림픽 순위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809번 두 점의 중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x랑 y 좌표가 두 점에 대해서 주어질 때 두 점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문제고요. 인풋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을 보면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 개수 t가 주어지고 그 다음 t주일 동안 첫 번째 점의 xy 좌표, 두 번째 점의 xy 좌표 이렇게 총 4개의 정수가 입력이 되네요. 그리고 그 4개의 정수는 각각 마이너스 100만 이상, 100만 이하의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점에 대해서 x랑 y 좌표가 있기 때문에 구조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ruct point 이렇게 해서 그 안에 x랑 y 인트형 변수 x랑 y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체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 t가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돌면서 이제 t번 반복을 하면서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점에 대해서 두 점에 대해서 x랑 y를 입력을 받아야 되지만 그 전에 이제 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포인트 변수 a와 b 두 개를 이제 선언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을 때도 a.x, a.y, b.x, b.y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의 변수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점의 값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점의 값의 평균을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x와 b.x를 더하고 2로 나눠줘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이제 홀수, 두 개의 합이 홀수일 경우에 2로 나누면은 0.5가 붙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눌 때 2로 나누는 것이 아닌 2.0으로 나누어서 더블형 변수에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 주실 때는 이제 더블형 변수이기 때문에 %lf로 출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 이 붙어야 됩니다. .1이라 함은 이제 첫 번째 자리까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한다는 의미이고요. .2 이러면은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lf로 더블 양변수 그리고 .1을 붙여서 첫 번째 자리까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는 이제 방식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두 점의 중점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올림픽 순위라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순위의 문제를 요약을 하면은 이제 정렬 기준이 있습니다. 정렬 기준을 이제 금메달 수가 많을수록 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금메달 수가 같다면 은메달 수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으면은 동메달 수로 이제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순위를 입력을 받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인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입력받을 국가의 수 n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n개의 줄에 각 국가의 고유 번호, 금메달 수, 은메달 수, 동메달 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유 번호는 1부터 n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개의 메달의 총합은 99개 이하입니다. 그리고 공동순위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결과는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하느냐, 국가의 순위를 이제 공백으로 구분을 해서 고유 번호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트럭트를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이제 스트럭트를 정의를 해야 되느냐, 아까 금메달 수, 은메달 수, 동메달 수, 그리고 고유 번호 이렇게 4가지의 이제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truct country, 네, 지금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저는 country라는 구조체 이름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고유 번호, 그리고 금메달수, 은메달수, 동메달수, 이런 식으로 저는 구조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제 정렬 기준을 정해 주어야겠죠. 네, 정렬 기준을 정해 줘야 하는데, 아까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금메달수,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금메달수가 같다면 은메달수, 두 개가 같다면 마지막으로 동메달수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구조체의 정렬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메달수를 비교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은 인자 두 개를 A와 B로 받는다는 점, 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의 금메달수와 B의 금메달수가 다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할 것이냐, 이제 더 많은, 네, 금메달수가 더 많은 것이 이제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등호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A가 더 크다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A.골드가 B.골드보다 더 클 때, 네, 1, 아닐 경우에는 네,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리턴이 될 거라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리턴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메달수가 같으면 이제 else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버, 네, 은메달수가 다른 경우를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제 실버 값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버 값이 더 크면은 이제 앞에 나와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메달수를 비교를 해서 동메달수가 이제 더 크면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체의 연산 재정의를 했습니다. 네, 뭐 정렬 함수를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n개의 구조체를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n개의 국가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int n 그리고 scanf를 통해서 n개의 국가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최대 1000개까지 입력을 받는다고 했었기 때문에 country, 지금 country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입니다. 한마디로 대문자로 되어 있는 애는 이제 구조체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변수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ountry라는 1009개의 배열을, 크기가 1009개인 배열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1009개로 선언을 했느냐, 1000개보다 이제 1000개까지 딱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혹시 모를 에러를 조금 대비를 해서 일반적으로 한 10개나 9개 정도 여유를 둡니다. 네, 이 부분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n까지 각각의 이제 국가의 이름, 국가의 번호, 그리고 금메달수, 은메달수, 동메달수를 입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그냥 인트형으로 선언을 해서 한꺼번에 그냥 중괄호로 넣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해줄 건데, 정렬은 이제 정렬 강의할 때 네, 제가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정렬을 한다고 그냥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띄어쓰기를 포함을 해서 출력을 해줄 건데요. 어떤 것을 출력을 해줘야 되냐? 국가 번호를 출력을 해줘야 합니다. 국가의 고유 번호를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IDX를 출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untry I, 네, 이런 식으로 해서 0부터 n까지 정렬을 한 것, 0부터 n까지 순서대로 출력을 해주시고 네,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풀이 두 번째 버전입니다. 두 번째 버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전은 이제 아까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메달의 최대 개수는 99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금메달 1개가 은메달 99개보다 크면 되고, 은메달 1개가 동메달 99개보다 큰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이용을 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임하는 가중치를 그냥 제가 임의로 부여를 할 겁니다. 한마디로 동메달의 점수를 1점이라고 했을 때 은메달의 점수는 이제 동메달이 99개 있는 것보다 은메달 1개가 있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은메달 점수를 100점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금메달의 점수를 만점이라고 임의로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코드가 조금 더 짧아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국가별 번호와 그리고 점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변수만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론즈, 실버, 골드 이런 식으로 저는 값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 같은 경우 똑같이 이제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를 재정의를 해야겠죠. 한마디로 이제 정렬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정렬 함수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스코어만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스코어만 비교를 해서 A의 스코어가 더 클 경우에 앞에 나오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메인 함수에서 브론즈, 실버, 골드 입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스코어를 정의를 해서 그냥 G 곱하기 골드, S 곱하기 실버, B 곱하기 브론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얘가 만이고 얘가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컨트리에 넣어준 다음에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가 큰 게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국가의 고유별 번호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산자 정의가 좀 복잡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